입술의 양끝이 위로 올라가고요. 광대뼈가 들리면서 눈꺼풀이 어떻게 내려가면서 눈가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얼굴 전면이 다 웃는 얼굴이에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럼 어떤 얼굴일까요? 입과 눈이 같이 웃는 거죠. 자, 그럼 지금 거울을 보시고요. 자기 얼굴을 보면서, 자, 입술의 양끝이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광대뼈가 들려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눈꺼풀이 내려가면서 눈가에 힘이 들어가서 눈꼬리 주름이 생기는 미소예요. 억지 웃음이 아니라 정말 굉장히 걔가 활짝 웃는 그런 얼굴이거든요. 네, 그렇죠. 한번 웃어보세요. 그리고 그걸 한번 찍어보세요. 사진으로. 네, 눈과 입이 같이 웃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안성기. 영화배우 안성기 있죠? 이분이 어때요? 입꼬리도 올라가고 광대뼈가 들리면서 우리 하회탈, 그렇죠? 하회탈의 미소, 그 미소예요. 두뺨에 상만과 들려있어요. 눈이 이게 잡힌 게. 근데 우리 요즘 사람들 어때요? 얼굴에 주름 많다고 막 디톡스 맞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거기 갖다 주름을 막 잡혀놓지 않으니까 웃어도 웃는 것 같지 않는. 요새 TV 보니까 김수미가 너무 얼굴에다가 많이 맞아갖고 웃는 것 같지도 않고 너무 표정이 그렇잖아요. 이 디센 미소가 그 안성기가 대명사예요. 그래서 커피 광고 할 때도 이런 미소로 여자들을 되게 사로잡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반면에 페나미소라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그 공항에 아시아나 항공사의 승무원들이 고객을 그냥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미소. 그거는 이제 그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소가 아니라 접대용 미소라는 거죠. 그래서 입꼬리만 올리는 거. 우리 그냥 지나가다 보면은 그분한테 어쩔 수 없으니까 입만 살짝 올리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제 물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냥 서비스 친절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디센 미소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웃다 보면 복을 어디서 받아요? 하늘에, 그렇죠. 천복을 받는다 그러죠. 천복은 눈과 눈썹 사이. 그래서 자기 지금 얼굴을 보고요. 눈썹이 붙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여기 눈썹을 다 깎으셔야 돼요. 정말로. 눈썹을 깎으면 그 길이 통로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입꼬리는 항상 우리 이제 사장님이 가끔 제가 이렇게 보면 시무룩하게 있는데 항상 입꼬리가 내려와 있어요. 뭔가 골똘히 생각하시는데. 근데 이제 복을 받으시려면 항상 입꼬리를 위로 올리셔야 된다. 그리고 항상 생각을 많이 하시다 보면 우리 직원들 앞에서도 입꼬리가 항상 내려가서 이렇게 있어요. 그럼 화나는 줄 알아요, 저희가. 그래서 항상 입꼬리 올리고 다니세요. 그러는데 그 일부러 막 억지 웃음을 디스의 미소를 지우시는 게 아니라 편한 미소를 지우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오늘부터 저도 마찬가지고 항상 웃는 모습을 보면 그거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많은 복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미소로 우리 고객을 맞이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대면을 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사람하고. 근데 저희 이제 스파 같은 경우에는 고객과 고객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런 미소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디스네 미소와 페넌 미소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그 대명사가 이제 그 안성기. 그 다음에 이름이 누구신가요? 비비안니. 예, 비비안니죠. 이분의 대표적인 그 영화의 제목이 뭐가 있을까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네, 그다음 근데 거기에 이제 맨 마지막에 그 나오는 그 말이 있죠. 내일은 내일 뜬다 아니야? 네, 뭐라고 써있어?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맞아. 떠오를 거야. 그러면서 웃는 미소를 지어요. 보셨어요, 영화? 네. 제가 요거 하느라고 제가 영화를 좀 봤어요. 그러는데 이 친구가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그 여주인공으로 채택된 계기를 아세요? 모르시죠? 저도 이제 이 계기를 알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그 주인공을 하려고 그 이제 오디션에 갔는데 굉장히 열심히 잘했어요. 근데 떨어졌는데 너무너무 잘했는데 우리하고는 역할이 안 맞습니다라고 감독이 딱 얘기를 하는 순간 예,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딱 나가면서 뒤로 다시 쳐다보면서 미소를 지었대요. 그 미소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그 여주인공이 웃는 미소를 그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불러서 주인공을 시켰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소는 이 비비안니는 절대 웃질 않아요.
제가 많은 그림을 찾아보니까 없는데 요 사진만 이런 웃음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 사진도 보면은 눈과 입꼬리가 다 올라간 비슷한 미소죠. 진심 어린 미소로 여기에 참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시무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떨어져도 시무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요. 다음에 기회가 있겠죠 하면서 웃는 모습을 지우고 간 그 모습이 다 대래 좋은 계기가 돼서 이제 영화에 바탕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일이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처럼 입꼬리를 항상 내 의식적으로 나는 입꼬리가 항상 올라가는 귀에 걸쳐 있는 듯한 그런 미소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미소 훈련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책에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런데 이제 눈을 지그시 감으세요. 이제 명상에 지금 졸립죠? 자,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그 다음에 세게 감았다, 그냥 살살 감았다. 세게 감았다, 살살 감았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눈을 뜬 다음에 눈동자를 좌우 상하로 움직이세요. 눈동자를 좌우 상하 돌려보세요. 그 다음에 눈썹을 위아래로 움직여 이마와 눈 근육을 풀어주세요. 눈썹이요. 겉눈썹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기할 때 겉눈썹을 자꾸 움직이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되게 사교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교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사람은 한 방에 확 그런 끼가 많아요. 그래서 거의 세일즈맨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상대방 얘기할 때 눈썹이 남자가 특히 눈썹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되게 사교적이라서 그 소위 말하는 여자들을 이렇게 잘 꼬실 수 있는 제비입니다. 제비. 그 다음에 입을 모아서 벌리세요.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좌우로 입을 동그랗게 모아서 좌우로. 그러면 입이 어때? 그리고 우리 입은 뭐예요? 입은 위잖아요. 근데 이 입 속에 혀는 뭐예요? 심장이에요. 그래서 혀를 갖다가 입 안에서만 굴려보세요. 혀를 위아래로. 그러면 심장이 좋아져요. 우리 아까 우리 선생님이 모카토고스 공부할 때 혀는 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라톤이나 달리기를 하면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게 이제 혀가 굳어서 그런데 심소장이 약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냄새를 맡는 것처럼 코로 뭘 냄새를 맡는 것처럼 만졌다가 다시 코를 폈다가 이렇게 코를 이렇게 주물러 올렸다가 벌렁벌렁 하고. 네, 벌렁벌렁하게 하고 그다음에 볼 근육을 이제 들었다 올렸다. 입을 바람을 넣으세요 입에다.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우리 그 개구리처럼 왔다 갔다. 이걸 하면 어떤 증상이면 디스텐 미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눈, 그 다음에 코, 입, 광대뼈 이 세 가지를 하시면 그 미소 훈련법이 되는데 그래서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한번 아침마다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고객들 자 그다음에 저희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 저 두 분은 아세요? 이분 여기 다 우리 직원들이 저예요. 제가 이건 모르겠는데. 저요. 야. 네, 우리 직원들이에요. 직원들인데 이거 들고 있는 게 저희 제품이에요. 화장품 선전하려고 이걸 찍었어요. 자연미인을 만드는 곳이 엔자임 힐스타예요. 이 자연미인이 이제 그 박포의 자연미인법 책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자연미인들이 자연미인을 만드는 곳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찍을 때도 억지 웃음을 일부러 했지만 그 디센 미소를 했다는 거지. 그래야지 제대로 된 컷이 나와서 이런 미소를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할 때 굉장히 많이 고생하면서 찍었는데 후에서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거냐면 평상시 미소를 안 지었다는 거죠. 억지 웃음만 우리가 계속 고객들한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한 3년? 4년 전의 사진이에요. 제가 많이 늙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미소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오늘은 지금 고객과의 관계라고 해서 했는데 여러분들 텐텐텐 법칙 아시죠? 텐텐텐 법칙 예, 아시죠? 뭐 저기 거의 CS 공부하면 아는데
그 여러분들이 기존 그 고객 우리는 이제 고객하고 접점을 하기 때문에 10초가 되게 중요해요. 10초에 모든 걸 첫인상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딱 보는 순간 10초가 되면 그 사람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72시간이 됐을 때 회복을 하죠. 그렇죠? 그 사람이 만약 실망스럽게 됐다 그러면 72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회복을 하려면 3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되게 첫 인상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고객이 여기 오신 지가 14년 돼 제가 그만 10년 됐는데 다시 리턴해서 오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아직도 있네요 하고 왔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그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고객들 같은 경우에 한 번 잃은 고객은 10년이 되면 다시 그때 찾아온대요. 근데 요즘 회사가 10년 된 회사가 있어요? 대기업 아니고는 잘 없죠. 근데 저 엔저이마우스는 10년이 넘어서 그런지 고객들이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고객을 잃을 때도 10초에 있는데 말 한마디 그 첫인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내가 기분이 나빠요. 근데 내가 디스텐 미소 자체도 안 짓고 그냥 썩소 웃음도 안 짓고 아무런 표정 없이 무표정하면 그 고객은 그냥 떠납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텐텐된 법칙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보세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 오늘 요번에 주제 가지고 아까도 사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왜 자꾸만 우리는 실기를 안 하고 자꾸만 이런 것만 내주세요라고 해서 저도 좀 그걸 바꾸래요. 근데 아까 오늘 아침에 저희가 아침 9시 45분에 항상 그 회의를 해요. 그 고객 회의를 하는데 우리 저 뒤에 우리 직원이에요. 근데 오늘 일찍 가는 날인데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들어보고 싶다고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공을 위한 내부고객 공략법이 있습니다. 지금 딱 이 시간에 잘 오신 것 같은데 저희 고객은 내부 고객이 있고 외부 고객이 있죠. 내부 고객은 말 그대로 우리 직원들이에요. 우리 안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 외부 고객은 바깥에 서비스를 받는 직원을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일을 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제가 내부 고객을 잘 못해드린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못했는데 그 성공을 바인딩하라 강규형이 지은 책을 봤습니다. 거기 인용을 해서 제가 써갖고 왔는데 자 그럼 기술자랑 전문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알아봤어요. 그리고 나의 비전은 기술자인가 전문가인가 그 다음에 주어진 일을 해내라 그리고 하루하루를 급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 여기 뭐 직장생활 10년 이상 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쵸? 근데 내가 지금 기술자로서 계속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전문가로서 살고 있는지 제가 여기 와서 뵈니까 전문가를 하기 위해서 여기 오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 항상 고민을 하면서 맨날 기술자로 생활하는 사람은 어때요? 내가 뭔가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뭔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럼 기술자가 뭐고 전문가가 뭘까요? 자, 제가 표를 만들어 봤는데 아까 그 얘기를 저희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항상 제가 팁을 하나씩 항상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잘나지는 않았지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해야지 그날에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요걸 제가 드렸는데 기술자의 소요시간이 3년이래요. 여러분들 맞는 것 같으세요? 내가 처음 뭔가를 배울 때 3년 정도는 돼야지 98% 내용을 숙지를 하죠. 그러면 그 내용에 실무만 아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일만 알아요. 에스테틱 시험이면 에스테틱밖에 몰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은행원이면 은행에서 업무하는 그 업무만밖에 모르는 거죠. 대외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일만 이렇게 맡겨진 일만 하는 거죠. 그렇죠? 나는 요거만 완벽하게 하고 맨날 쳇바퀴 도듯이 3년이 지나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인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기술자니까 돈만 버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에 만족하고 그 다음에 부서의 이기주의죠. 나는 여기 아니면 딴 데 못 가. 내가 이 일 아니면 못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피부 관리를 하는데 다른 일을 하라. 컴퓨터 일을 하라 그러면 절대 못해요. 거의 대부분이 우리 에스테틱션들은 다 기술자예요. 말 그대로. 할 줄 몰라요. 그거밖에 몰라. 더 이상 뭐 진취익을 하면 어때? 뭐 무서워하고 난 그걸 할 줄 모른다. 그래서 그만두는 직원이 거의 100%인 것 같아요. 거의 싫어요. 그리고 자신의 필요 충족에 의해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래서 자만심이 되게 강해요. 나 아니면 이거 못한다. 요 분업은 내가 98% 해낼 수 있으니까 다른 일은 다른 사람이 해야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문가는 어때요? 최소 10년이 걸려요. 근데 거기 어떻게 2%를 위해서 7년을 보내요.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지금 우리 대표님이 가장 중요한 게 자연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지금 10년 넘게 같은데 2%밖에 못했어요. 2%를 위해서 지금 7년을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제가 항상 싫어하는 게 뭐냐면 돈 다 벌어갖고 다 쓴다 이거예요. 우리 직원들을 위해 써야 되는데, 물론 직원들을 위해 쓰이긴 하지만 너무 많은 걸 딴 데다 이렇게 허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전문가를 위해서 지금 사장님이 하시는구나. 최소 10년이 걸렸지만 2%를 위해서 지금 7년, 8년, 10년을 쓰신 거예요. 그게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 내면적으로 보면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술자는 그냥 실무만 하는데 이론적인 게 강해요. 그다음에 자기보다 나은 부하를 양성해요. 근데 저는 아직 10년이 넘었는데 나보다 나은 부하를 양성하지 못했어요. 자만심인지 모르지만 아직 그게 우리 사장님이 항상 얘기하는 건데 잘 못했고, 그 다음에 역할 모델과 존경의 대상이 안 돼. 롤 모델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나는 저 점장님처럼 되고 싶어, 나는 저 매니저처럼 되고 싶어 라고 그런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공부하고 끝까지 성장해야 하고. 근데 어느 날 딱 지나면 공부하기 싫어요. 난 여기까지. 그러면 안 되고, 항상 전문가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사적 관점에서 타협하고 양보를 해야 돼요. 내가 요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통째로 아우러서 그거를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타협심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타인과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우러지는 거니까 되게 중요해요. 나만 잘한다, 나만 갖고 있다가 아니라 나 없으면 못하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아울 수 있어야 되고, 자부심이 결국 겸손으로 나타나야 된다. 근데 저도 이제 에스테틱을 하지만 저도 예전에는 나 없으면 못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어떨 때는 이게 귀찮으니까 제가 하게끔 해줘야 되겠다. 근데 속으로는 어때요? 나보다 못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자신감 이렇게 그냥 다 베풀어서 다 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저쪽 뒤에 있는 선생님이 아까 이거 듣고 싶은 게 이 내용인데, 기술자와 전문가의 차이가 뭐냐고 했는데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희 엔젤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를 만드는 기업이지 기술자를 원하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에스테틱하고 바디를 하지만 다 어우를 수 있게끔 지금 그런 모델을 하고 있고, 그걸 다 직원들이 원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기술자를 선택을 하죠. 그래서 그거만 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거에 맞는 돈만 받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전문화를 위해서 한다는 거 하시면 돼요. 이제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고객 중심의 그 외부 고객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제 테라피를 하기 때문에 관리 전 준비, 그 다음에 고객하고의 접점, 그 다음에 관리 후의 고객 관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누구일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목적이 뭔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우리 그 외부 고객이 왔을 때, 이거는 이제 실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접했을 때, 우리 지금 현장에서 일들을 안 하시기 때문에 피부 관리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아마 마음에 와닿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 사람을 갖다가 케어를 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할 건지 그런 게 나와요. 이거 쓰지 마세요.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그 설문조사나 이런 거 지금 보면 고객관계성 구축이라는 말이 돼 있어요. 거기 요게 제일 중요한데, 경청하고 공감을 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이게 막 경청이라는 말을 도대체 그 사람에 맞춰서, 여기 오늘 내가 오늘 강미영 씨가 오면 어떨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강미영 씨가 안 와서 다행이네요. 네, 그분 이제 우리 VIP 고객님이신데, 그분 그 상황상에 맞춰서 그 사람한테 케어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똑같은 관리를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맞춰. 오늘 이게 피곤하잖아요. 지금
4시가 다 됐는데 그럼 빨리 수업을 끝내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고객의 맞춤 관리를 하는 게 시간을 오래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 포인트 같은 경우는 경청과 공감이 되게 중요한데 그 심리적인 거리를 좁혀야 돼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보이는 진짜 이게 하얀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그런 거짓말을 하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이제 묘미고요. 그다음에 그 효과적인 프로그램 안내라든가 프로모션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도대체 나한테는 뭐가 중요할까라고 하는데 오늘 조금 이따 할 얘기가 역할극이에요. 롤플레잉이에요. 근데 이거를 도대체 어디에 접목을 시켜야 될지 되게 걱정을 했는데 별건 없습니다. 이따 전화 상담으로 한번 롤플레잉을 한번 해볼 건데 뭐 어떻게 설계 다들 좋으시니까 내가 얘기를 못하겠는데 아무튼 그 고객이 외부 고객이 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외부 고객이 저희 샵에 와서 돈을 쓰게끔 만들어야 돼요. 쓰게끔 하는 게 당장은 돈을 낼 수 있지만 우리가 제 예전에 지금도 이제 뭐 회원제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객이 500부터 이제 뭐 5천만 원짜리 고객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불과 한 6년 전만 해도 티켓팅을 뭐 1,000만 원 이제 막 끊습니다. 그럼 환불금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환불권 때문에 아주 고생을 했는데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에 이걸 전공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경청을 하고 공감을 해서 끌어들이긴 했지만 진실성이 부족한 거예요. 그분의 1,000만 원을 끌었지만 그 사람의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환불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 와중에 돈이 필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고객에 대한 효과적인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컨택을 못 해주고 눈높이에 맞춰서 못 해줬다는 게 가장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1,000만 원을 끊어도 즐겁지가 않아요. 그 사람을 1,000만 원 끊을 때까지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될까 그런 것 때문에 아주 더 책임감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한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객한테 뭐 2,500, 3,500 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끊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매일매일 올 때마다 막 신중하게 하는 거에서 아침 회의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그걸 제일 중점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역할극 저희가 이제 한 1년에 작년까지만 해도 워크숍을 자주 가는데 가면은 롤플레잉을 항상 해요. 역할극을 해요. 너는 고객, 나는 사원. 그러니까 바꿔서 하는 거죠. 어떤 마음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그 심리치료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 심리치료를 받는 사람은 아니지만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롤플레잉을 해서 그 사람의 마음도 알고 그리고 또 거기서 기술적인 면, 그 다음에 전문가적인 그런 걸 해서 고객 직원들한테 그런 걸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고객 관계성 구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 후에 고객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아까처럼 재구매율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반복을 위한